오랜만에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조커를 봐가지고 간만에 영화 리뷰를 하네요. 토드 필립스의 조커는 저는 좀 별로랄까?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좀 철학적인 느낌도 없었고 좀 깊이가 조금 얕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조커를 보고 나서 그냥 씁쓸해가지고 다크나이트를 한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조커가 대사를 치는 거를 보면은 레벨이 달랐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토드 필립스의 조커는 대사를 일반인이 썼다라고 치면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조커는 대사를 작가가 쓴 느낌? 철학자가 쓴 느낌? 그러니까 사춘기 때의 고뇌와 철학자의 고뇌 그 정도 차이랄까? 영화가 레벨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아무튼 저도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막 이렇게 네이버에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리뷰도 읽어보니까 확실히 이번에 알게 됐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조커 대사는 철학자 니체의 문장을 좀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문장력이 달라요. 이게 내공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잠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저지르는 살인을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철학적인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조커가 그러죠. 배트맨이 자기 스스로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일반 시민을 한 명씩 계속 죽이겠다. 자, 잘 들으세요. 일반 시민을 죽이는 건 조커인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죽는 이유를 배트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배트맨도 똑같은 무법자인데 정체를 밝히지 않아서 일반 시민만 죽어나가네? 빨리 구속시키라고. 굉장히 재밌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배트맨을 구속시켰다 쳐. 그럼 어떻게 돼? 더 무법천지로 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은 그거를 생각 못하죠. 자, 다음. 나는 여주인공 레이첼과 하비덴트를 죽일 거야. 자, 지금 근데 시간이 5분 남았거든? 시간이 얼마 안 되네? 시간상 한 명만 살릴 수 있어. 어이 배트맨, 너 누구 구할 거냐? 배트맨은 당연히 사랑하는 레이첼을 구하러 가지만, 자, 여기서 조커는 이 둘이 있는 장소를 일부러 바꿔서 알려줍니다. 조커의 장난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배트맨은 레이첼을 구하러 갔지만 조커가 반대로 알려줬으니까 결국엔 하비덴트를 구하게 됐고, 배트맨은 대의를 더 중요시하는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자,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죠. 그게 조커의 첫 번째 장난이었고, 조커의 두 번째 장난은 뭐예요? 배트맨의 정체를 폭로하려는 변호사 직원이 있거든요. 자, 이 직원을 1시간 내로 죽이지 못하면 병원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한 사람의 목숨과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 그거에 대한 저울질. 그러니까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은 병원에 있는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그 폭로하려는 직원을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합니다. 뭔가 재밌죠, 구성이. 자, 조커의 세 번째 장난. 자, 일반 시민이 탄 배와 죄수들이 탄 배가 있는데 서로의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 스위치가 있거든요. 12시까지 상대방의 배를 터트리면 살 수 있다. 자, 니들이 선택을 해서 한번 스위치 눌러봐라. 자, 이때 배에 탄 일반 시민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아니, 저들은 어차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니까 죽여도 뭔 상관이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 시민과 죄수의 목숨, 어느 목숨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치가 더 있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는가, 이런 많은 생각할 주제를 던져줍니다. 하비덴트를 어떻게 타락시킨 거냐고 묻는 배트맨에게 조커가 설명하는 대사를 한번 봐보세요. 감옥에서 배트맨과 조커가 하는 대사, 병원에서 조커가 하비덴트를 타락시키는 대사,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영화 보면서 감탄을 했다니까. 근데 토드 필립스의 조커가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은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화나는 상황이에요. 토드 필립스의 조커, 그러니까 아서죠. 아서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이제 금은권에 다니는 회사원 3명이었죠. 그 3명이 막 여자 한 명 괴롭히고 희롱하고 아서를 막 둘러싸서 자존심 박살내고 조롱하고 집단 구타하고. 아니, 이 상황에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서가 두 번째로 살인한 거, 엄마 페니플렉이죠. 아서가 죽였죠. 엄마의 그 남자친구가 아서가 어렸을 때 막 묶어놓고 하루 종일 막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그거를 방관하고만 있었죠. 애가 울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걸 알게 된 아서는 엄마를 죽였죠. 그리고 아서의 세 번째 살인, 같은 광대 소속인 랜드를 죽인 것도 그 랜들이 뒤에서 아서 막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사람 바보 만들고 그래서 죽인 거죠. 난쟁이 친구는 안 죽이잖아. 그리고 아서가 죽인 네 번째, TV쇼 진행자인 머레이를 죽인 것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아서를 조롱하기 위해 섭외했고 아서를 그냥 비웃기 위한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아서가 죽인 거죠. 그 전에도 조롱을 당했고. 그러니까 토드 필립스의 조커는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개인의 소신이나 그런 사상 없이 그냥 그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 배경과 이유,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변명들이 시퀀스의 줄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화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이 상황을 조커를 통해 죽이면서 카타르시스와 공감대를 끌어올린 거죠.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실제로 막 죽이지 못하니까 감옥 가니까 막 영화를 보면서 막 통쾌함을 뭐 느끼는 뭐 그런. 아서 조커의 분노는 그냥 일반 그 정상인이라면은 공감을 할 만한 그런 분노인 거예요. 그러면 조커는 정상인인가? 아니죠.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커를 정신질환자로 강조하고 있죠. 아서를 정신질환자로 설정을 하고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아서를 통해서 하는데 그 말들이 이제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의 그런 생각들이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광대다. 부자들을 죽여라.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게 좀 위험한데 집단주의, 전체주의 사상과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자는 선한 사람이라는 언더도그마 현상도 이 영화에 녹아나 있고 베이스에 지금 깔려 있고 마지막에 집단으로 일어나는 그런 막 테러를 보면서 막 만족해하는 조커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 다크 나이트의 그 조커 명장면을 이렇게 덧칠을 하다니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폭력과 테러에 막 거부감이 들어서 막 그런 거를 느끼게끔 해주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 폭력과 테러와 국가 전복을 환호하는 폭력을 미화시킨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보니까. 고개를 좀 갸우뚱한 게 좀 많았어요. 그리고 조커의 살인과 광대 단체의 테러는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이 없어요. 그 아서가 금융회사에 다니는 그 3명을 죽인 거는 부자라서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를 집단 폭행을 해서 죽인 건데 근데 시위하는 광대 단체들은 아서가 부자를 싫어하는 줄 알고 광대 시위가 번진 거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아서의 이미지를 이용했고 그 단체들이 아서를 막 지켜 세워주니까 아서도 거기에 막 존재 가치를 찾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사춘기 때 선생님한테 예의 없이 막 개기는 걸로 막 그 철없는 의기양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쵸. 이야기가 좀 너무 심각하게 흘러갔나요? Why so serious?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더 좋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더 크게 와닿는 영화는 다를 거예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자기가 다른 상황에 처해지면은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는 어린 왕자랑 성인이 됐을 때 읽는 어린 왕자랑 다르듯이 뭐 아무튼 그렇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빠이. 빠이빠이. Why so?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한테 괜히 호의 주거나 막 괜히 말 한마디 막 붙인다거나 마음 열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잘못하면 좆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풀악셀 밟으면서 집중할지도 몰라요. 절대로 경계하세요. 쓸데없이 친절하고 호의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준내 무서워요. 조심하세요. 끝. 난 왜 이렇게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저평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평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의 그 평가에서 더 고평가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깊이와 그 정도의 통찰력, 그걸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연출력, 이거 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진짜 몇 안 되는 진짜 거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저평가가 된 것 같아요.